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준현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맞춤법 특강 드디어 4탄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훈민정음 그리고 세종대왕님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꾸고자 7월이 됐기 때문에 자,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낫다 그리고 나타 발음이 달라요. 낫다, 나타 네,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3탄에서는 애유와 예유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먼저 애유부터 봅시다. 애유는 이 받침 있는 낱말 뒤에서 이애유로 쓰여요. 그래서 이와 항상 함께 쓰이는데 대신에 이름인 경우는 이가 있어도 이예유예요. 그래서 이름 빼고 받침 있는 낱말 뒤에서 이예유로 쓰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받침이 있죠. 이응. 학생 뒤에서 이예유가 쓰이고 반칙 기역 받침 뒤에서 이예유가 쓰이는 거죠. 이와 항상 같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아니에요인 거죠. 아니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와 이에요 두 가지 핵심 꿀팁 이야기했었고, 예요는 이제 받침 없는 낱말 뒤에서 혹은 사람 이름 뒤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예요로 쓰입니다. 저예요, 매너예요. 그래서 저라는 받침 없는 낱말 뒤, 매너라는 받침 없는 낱말 뒤, 지호라는 받침 없는 사람 이름 뒤에서 예요. 그 다음에 하랑이 같은 경우도 이가 있지만 하랑이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뒤에서는 그냥 이에요 이렇게 쓰이는 거죠. 하랑 이에요. 하랑 예요가 아니에요. 하랑 이에요. 좋습니다. 복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우리는 말썽쟁이 에요 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 이가 있으니까 이에요 아닌가요? 이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예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말썽쟁이 자체가 하나의 낱말이잖아요. 그죠? 말썽을 잘 부리는 사람을 말썽쟁이라고 하죠. 말썽쟁이라는 낱말에 받침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말썽쟁이 받침 없는 낱말 뒤에 예유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아니 하면 당연히 에요죠.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천사라는 받침 없는 낱말이니까 예요죠. 천사 예요. 오케이. 자, 정말이라는 받침 있는 낱말 뒤에 정말이다 대신에 정말 이에요. 자, 에요는 항상 아니에요 말고는 이와 함께 쓰여서 이에요로 쓰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모두 착한 어른이 될 거라는 것도 받침 없는 낱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요가 맞습니다. 네, 이제 낫다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낫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원래대로 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되다도 배웠었죠? 하다가 자연스러우니까 오이 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우리 국어사전과 함께 8단원에서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형은 낫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 상처가 낫다, 감기가 낫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활용형이란 건 이제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낫다가 어떻게 바뀌죠? 사전엔 낫다 기본형이 있고 실제로 쓰일 땐 이 낫다가 활용되어서 나으려, 나았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 상처가 나으려, 감기가 나았다. 이때는 시옷이 빠지죠. 물론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낫질 않는다. 이때는 시옷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 꿀맛 노트 정리했죠? 네. 안 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선생님 말 끊어도 되니까 일시정지 해놓고 정리하고 갑시다. 근데 정리할 때 그대로 다 적지만 말고, 잠깐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공책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려면 좀 생각을 하고 소리 내어서도 읽고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낫다의 뜻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낫다 똑같습니다. 실력이 낫다, 뭐 능력이 낫다, 내가 낫다, 나보다 내가 낫다, 너가 낫다 이런 말이죠. 여름이 겨울보다 낫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좋거나 앞서 있을 때 우리가 낫다를 기본형으로 쓰고요. 이 기본형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낫지,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시옷이 없어지기도 하고 시옷이 살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력이 나아졌다, 뭐 나보다 내가 낫지, 전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네, 낫다가 기본형이고 둘 다. 그리고 이렇게 시옷이 빠져서 활용되기도 한다. 자, 이번엔 낫타입니다. 이 히읗이 아니라 히읗이죠. 히읗 받침이 있을 때는 낫타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낫타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이 뱃속의 아이, 새끼, 알 등을 몸 밖으로 내놓는 것을 낫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낫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낫타, 새끼를 낫타, 알을 낫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활용형은 히읗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까 낫다, 시옷 받침의 낫다는 시옷이 빠져서 나았다 이렇게 쓰였죠. 하지만 이 히읗 받침의 낫다는 낫고 나았다 이렇게 히읗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좀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음은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는 것을 낫다라고도 해요. 기본형은 역시 낫다고요. 결과를 낫다, 뭐 문제를 낫다, 이익을 낫다 이런 걸 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활용형은 낳고 낳았다 이렇게 씁니다. 히읗이 역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옷 받침의 낫다와 차이점이죠. 결과를 낳아, 문제를 낳고 이익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정리됐죠? 자, 정리 안 됐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고요. 이제 핵심 꿀팁 볼게요. 사실 이거 핵심 꿀팁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오늘 살짝 억지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꿀팁을 제공하고자 선생님이 노력한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낫다는 병이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붙여봤어요. 그래서 병이 낫다와 내가 낫다 이 두 가지 기본 뜻이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낫다는 개념에 낫다. 그리고 이 병이나 상처 등이 낫다 할 때 낫다. 그래서 병이 내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낫다는 여러분 뜻이 헷갈릴까봐 뜻으로 구분한 겁니다. 낫다는 아이를 낳다 그리고 결과를 낳다 뜻이 있어서 아이 결과 이렇게 해봤어요.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헷갈리는 사람만. 자, 낫다는 뭐라고? 다 같이 병이 내가, 낫다는 아이 결과 이렇게 뜻을 두 가지씩 구분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쓸 때 혹은 뭐 헷갈리지 않겠죠. 좋아요. 자, 이제 핵심 지식과 꿀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문제 윗부분 다 풀어놨죠. 강의 들으면서 막 그냥 표시하면 안 돼요. 채점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소피의 병이 낫다, 낫다. 자, 뭘까요? 병이 낫다. 기본형을 쓰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쌍시옷 받침의 낫다는 뭐 일어났다 할 때 씁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 때 하는 거죠. 일어나다의 과거 표현의 낫다예요. 자, 이때는 낫다 이걸 써야겠죠? 왜냐? 병이 내가 했으니까. 자, 두 번째. 하울의 상처가 잘 낫지. 뭘까요? 바로 이 낫다의 기본형이 활용된 이 낫지가 맞겠죠? 낫지 않는다.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병이나 상처. 병이 내가 그 병이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이제 다 나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나아서요? 나았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병이 내가의 병이 나은 거죠. 그냥 아팠는데 이제 다행히 푹 쉬어서 나았어요. 여러분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낫다는
활용될 때 시옷이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았어요가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 이제 다 나았어요. 선생님 자식 낳은 거 아닙니다. 나았어요. 네 번째, 이건 속담이에요. 우리말 속담 중에 우리 도덕 시간에서 이웃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있는데,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낫다, 낫다. 뭘까요? 자, 병이 내가에서 내가예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죠. 사촌보다 이웃이 나을 때 낫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파, 병이 났어. 그때 먼 사촌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우리말 속담이에요. 자, 우리말 공부도 하고 속담 공부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다. 그죠?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피나는 연습으로 우리 요새 열광하고 있는 수학 시간에 잭 프로스트. 자, 가디언즈죠. 자, 잭 프로스트의 실력이 전보다, 예전보다 나아졌다, 나아졌다. 뭐예요? 실력이 낮다. 병이 내가에서 내가죠. 그래서 실력이 낮다의 활용형인 나아졌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옷 받침이 탈락해요. 자, 의미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나타 아니겠죠. 아기를 낳은 거 아니잖아. 자, 6번. 곧 그의 실력이 피치 누군지 알죠? 그 악당. 피치보다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낳는 거 아니잖아, 배로. 자, 그러니까 네, 시옷 받침의 낫다의 활용형인 나아질 것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오늘? 좋아요. 다음. 100일간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가 당군 왕검을 낳았다. 발음 똑같아요. 자, 뭘까요? 이거는 웅녀가 당군 왕검을 배로 낳은 거죠. 우리 뭐예요? 아이 결과의 아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 낳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낳다는 활용형의 히읗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선생님이 원래 그동안 1탄에서 3탄까지 스토리로 쭉 이어서 갔는데 4탄 이 낳다와 낳다는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끊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이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죠? 나름 노력한 거예요. 좋아요. 자, 8탄이 아니죠. 8번.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다. 뭘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배로 낳으신 거죠. 아이 결과의 아이죠. 그러니까 이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낳았다. 자, 아이 결과의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과, 문제, 원인, 비극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한 거니까 비극을 낳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뭘까요? 자, 헷갈리죠? 이거는 바로 쌍시옷 받침의 낳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쌍시옷 받침의 낳다는 일어나다, 나다의 과거 표현이에요. 우리 먹었다, 마셨다, 쌍시옷을 통해서 우리말은 과거 표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다의 과거 표현인 낳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 낳다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마지막 문제를 넣어보았습니다. 자,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가 7, 80년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얼마나 쑥대밭이 돼요. 나라가 다 망한 거야. 우리 거지야 거지.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했거든요. 발전했거든. 높은 빌딩도 들어서고 굶어 죽던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까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좋아요. 1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낫다는 병이나 상처 등이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 낫다가 이런 식으로 나으려 시옷 받침이 사라지고 탈락된다고 하거든요. 탈락돼서 활용이 되고요. 네, 이렇게 또 다른 뜻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그래서 낫다.
똑같아요. 실력이 낫다, 내가 낫다.